하태경입니다. 제3대 약속은 노동개혁, 인구정책 전환, 그리고 수도 이전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시대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일이면 어떤 비난도 감수하고 용감하게 돌파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하태경, 용감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개혁입니다. 철밥통, 노조, 반드시 극복하고 노동개혁 이뤄내겠습니다. 민주노총이 협박해도, 문자 폭탄이 날라와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비겁하게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이겨내겠습니다. 상위 20%,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은 높은 임금, 높은 복지, 고용 안정을 누립니다. 그에 반해 80%,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 낮은 복지, 고용 불안정에 시달립니다. 중소기업 직원이 대기업으로 이직 성공할 확률 2.2%에 불과합니다. 청년들은 대기업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살인적인 취업 정책에 내몰립니다. 저 하태경은 상시해고가 가능해지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해고를 할 수 있게, 정당한 해고를 할 수 있게 해야 노동개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노총은 우리를 협박하죠. 상시해고 허용하면 실업 대란이 일어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 인력을 줄일 수 있으면 기업들은 사정이 좋을 때 충분한 인력을 채용합니다. 고용 총량이 늘어납니다. 그 반면 어려울 때 인력을 줄일 수 없으면 기업들은 처음부터 채용을 꺼립니다. 고용 총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노동 유연성을 높이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걸 입증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마크롱의 프랑스입니다. 마크롱 첫 번째, 제1개혁이 노동개혁이었습니다.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니까 2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6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청년 실업이 줄었습니다. 마크롱의 개혁, 저 하태경이 해내겠습니다. 상시해고를 도입하는 대신에 두터운 복지, 이것도 해내겠습니다. 실업 보장은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은 확충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직장인들 보험료를 올려서 고용보험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공무원과 교사를 설득해서 고용보험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 탄탄하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공무원, 교사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년보장은 축복입니다. 고용분담과 사회 연대 차원에서 고용보험 납부에 동참해 주십시오. 제 두 번째 공약, 두 번째 시대적 과제는 인구정책 전환입니다. 저희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1.5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06년부터 27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0.84명, 세계 최악의 결과입니다. 애초에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한 그런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출산보다는 자아실현, 개인의 사회적 성취가 더 중시해진 가치관의 변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문재인 정부마저 출산 목표치를 슬그머니 폐기했습니다. 아마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이제는 애초에 달성 불가능한 출산 장려 정책에 매달리기보다는 인구 절벽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에 집중해야 됩니다. 4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경제 대책, 노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방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소멸하는 지방을 살리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급증하는 1인 가구 지원 대책입니다. 넷째,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따른 사회적 보육 강화 대책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출산 장려로 해결하겠다고 덤볐다가 낭패를 본 것입니다. 하태경은 인구가 줄어도 국민 모두가 더 행복하고 더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일하면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혼자 살아도 행복한 나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의 비겁한 침묵, 수도 이전 문제를 이번에 완전히 결판 내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세종시로 정치행정 수도를 이전하고 서울은 뉴욕처럼 글로벌 경제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지금의 세종 행정복합도시는 기형적입니다. 행정 비효율 덩어리입니다. 국회 분원을 설치하자, 청와대 세종집무실을 설치하자, 꼼수입니다. 비겁한 책임 회피입니다. 제가 제안 드립니다. 이번 대선 때 정치행정 수도 이전 국민투표를 실시합시다. 20년 묵었습니다. 이제 결판 냅시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라운드 4강에 저 하태경 투자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경선이 그 밥에 그 나물, 진흙탕 경선으로 간다면 정권교체 멀어집니다. 미래착지사회를 미래투자사회로 청년보수 하태경의 4강 진출을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하태경 후보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거의 지금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약 2분 정도 남겨놓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지금 지쳐 계실 텐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전 추첨에 의해서 하태경 후보께 질문하실 후보 박진 후보님이십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하태경 후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인구 절벽 문제는 정말 이건 여야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위기이고 또 풀어야 할 과제인데 그 저출산율을 높일 수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270조 원이라는 큰 막대한 돈을 투입했지만 결국은 그 정책 하나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제 생각에는 이건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이것이 종합적으로 입체적인 처방이 나오지 않으면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구 절벽을 그럼 그대로 우리가 놔둬야 될 것인가? 이것도 또한 큰 문제입니다. 생산성, 노동력 인구의 감소, 또 연금의 고갈, 또 우리 그 국방력의 공백 이런 것을 메꿔야 될 텐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특히 국방력의 경우에는 지금 징집 인구가 줄어서 문제인데 점진적 모병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후보님께서 질문을 조금 약간 길게 하셨기 때문에 1분 한 10초 정도. 그래서 우리 하태경 후보님 10초를 더 드릴까요? 네, 네. 질문이 너무 많아서 끝에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징병제가 한 해에 한 22만 명은 가야 됩니다. 신병으로. 2025년에 갈 수 있는 남성 그의 인구가 22만밖에 안 됩니다. 100% 다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 징병 규모를 유지하려면 남성만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여성도 함께 징병을 해야 되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출산 장려 정책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거는 출산 목표치를 정해야만 되는 거 정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5를 정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는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자아 실현이 더 중요하고 또 지식 정보 사회가 되니까 공부하는 기간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유럽에도 보니까 이민을 대거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 이런 게 아니면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인구를 되지도 않는 인구를 계속 늘리겠다고 헛발질을 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다른 중요한 문제는 소홀하게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박진 후보님 그리고 우리 하태경 후보님 네, 질의응답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